안녕하세요. 2024년 세 번째 책 서평을 남겨보려 합니다. 저는 요즘 혈액형 다음으로 핫한 테스트인 MBTI에서 누가 봐도 T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으로 울리는 감동보다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생각들이 먼저 떠올라 그것들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말해주곤 하죠. 그나마 지금은 각종 모임의 리더로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경청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험으로 인해 조금씩 F 성향이 되살아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T냐 F냐를 무 자르듯이 딱 이쪽 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모든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더 부각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성향처럼 보일 뿐인 거니까요. 작년 초에 저와 정반대의 F 성향이 강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눈망울만큼이나 감성도 크디 큰 분이셨죠.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고 그 큰 눈에서 금방 눈물을 또르르 흘리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감동을 했을지 궁금했지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답니다. 그분이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이신 정상미 작가님이세요.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도 전혀 세 보이지 않는 소녀소녀한 그녀를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매력에 호기심이 가곤 했었죠. 심쿵체쿵 독서 모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상미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예술과 관련된 책으로 어떻게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던 저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참에 배워보자는 생각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의 예상이 정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술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저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이 어떠한지만 표현할 줄 알면 그뿐이었죠. 내가 느끼는 것이 저절로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떤 독서 모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어서 무척 신선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길게 이어서 참여를 하지는 못해 아쉬웠죠. 그러다 상미 대표님의 공저 소식을 듣고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녀들의 예술 생활화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녀들의 예술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7명이 함께 쓴 공저로 전체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아니지만 한때 예술가의 꿈을 가졌었던 일반인들의 애달픈 예술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렇다고 깊게 예술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상을 작가님들은 예술로 연결지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어렵게만 느꼈던 저로서는 예술에 대한 그런 틀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잘하는 건 없다. 작품에서는 그 사람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난다. 개인적 예술 파트의 한민경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늘 주위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을 듣곤 했답니다. 한때 졸라맨이라는 만화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보다는 그런 정도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만화라는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는 점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예술작품이라는 건 누가 보든지 간에 잘 그렸다,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예술이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게 되었답니다. 잘 만든 영화일수록 책장 속 혹은 화면 속이 아니라 마음속이나 기억 속에 걸려 있다가
어느 순간 되살아나 우리 감정을 자극한다. 삶의 기쁨 파트의 최미경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네마 인문학이라는 책의 서문에 담긴 문장이라고 해요. 미술작품이나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화는 곧잘 보는 편인데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 제 기억에 남은 영화는 칸 같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었죠. 즉, 영화는 잘 만들어져서 내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내 상황, 내 감정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은 그렇게 그냥 내가 느끼면 그게 예술인 것을,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되는 작품이면 나도 그러한 느낌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라고 소리치며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렇다면 그건 나에게 감명을 주는 예술작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삐뚤게 그려준 하트 그림이 도리어 나에게는 예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말이죠. 음악은 내게 그런 존재였다. 마음 밑바닥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너무 오래되어 나 같아져 버린 슬픔을 벅찬 기쁨으로 전환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 치유의 수단 파트에서 박은지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미술과 춤은 못했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부러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네 언니 시켜줘 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대답과 함께 내 의견은 무시가 되었죠.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딸들이기에 성향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 친언니와 저는 정반대의 성향이라 엄마의 선택이 지금도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어쩌면 이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예술과 좀 더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저의 T 성향은 F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평소 감미롭게 들었던 음악도 내가 그 노래 가사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슬픈 노래로 변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같은 노래가 다른 느낌처럼 다가오는 것이라면 내가 그 감정과 상황을 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닌 것이 될 테니 말이죠. 이렇듯 예술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보고 느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다양한 감정 경험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 경험들로 인해 나의 성장 변화도 느껴볼 수 있고 나 자신이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나를 좋아한다는 건 이렇게 벅찬 일이구나. 다른 이에게 사랑받아 기뻤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구나. 사랑하자.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자. 존재의 긍정 파트에서 정상미 작가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깨닫게 되었던 점을 책의 구절로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사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선물해주면 되는 것을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줄 몰라서 그렇게 다른 이에게 갈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홀해진다 싶으면 홀로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방법을 모른 채 다른 이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를 향한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나의 슬픔의 진짜 원인인 줄도 모르고서 말이죠. 지금은 마음이 힘들다 싶으면 나를 먼저 바라봅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뭔가 채워줘야 하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주고 말을 건네봅니다.
그렇게 또 나를 알아보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술의 깊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알고 나니 삶이 더 풍성해졌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매지컬 모먼트 부분의 송미향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술을 모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는 것에 전혀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술임을 깨닫고 나서는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더 풍성할 수 있었죠. 한 가지만으로 국한되지 않아도 되고 꼭 말이 아니어도 되는 그 자체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처음으로 나를 표현하는데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게 나 같다는 생각만 들면 그뿐이에요.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틀에 박혀 있던 생각에서 한 발짝 떨어지기만 해도 충분히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조금은 편해진 예술만큼이나 나 자신이 조금씩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예술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내가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예술임을 깨닫게 해준 책. 본인이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되거나 예술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